예,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임법이라고 부르죠. 한 문제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습니다. 볼게요. 네, 1번.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갑소유의 상가 건물의 1층 점포를 을이 분식점을 하려고 갑으로부터 2022년 2월 16일 날 보증금 6억, 차임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상임법이 적용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상임법은 주임법과 다르게 보증금액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보증금액을 계산해야죠. 어떻게 계산하죠? 6억. 이 차임을 이 보증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하거든요.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즉 1억이죠. 7억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7억 원 보증금으로 지금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인데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게 보증금의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의 기준 금액은 지역별로 달라요. 아시겠나요? 이거는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면 상임법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보증 기준 금액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임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암기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선 지역별 금액부터 볼까요? 이 기준 금액 어떻게 되냐면 서울이 9억 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서울 주변에 뭐 기타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뭐 인천광역시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경기권 외에 부산광역시도 6억 9천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5억 4천만 원이 기준 금액인 경우가 있어요. 방금 봤던 서울, 부산, 인천도 포함된다고 했죠? 2번에. 이 제외한 기타 광역시들. 그 다음에 세종시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어떻게 됐죠? 7억이잖아요. 그죠? 여기 7억. 그래서 세종시는 5억 4천만 원이 보증금 기준 금액인데 그것보다 더 지금 위에 있는 경우죠. 지금 이쪽 파트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임법이 적용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두 문자를 기억을 하셔야 한다고 했죠? 어떻게 기억한다고 했죠? 대권 3기 표준 요구. 그 다음에 코로나 증감 청구. 이렇게 7가지라고 했습니다. 한번 구체로 볼까요?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 3기 차임 면책 시 해지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코로나 때 3개월 이상 제한 조치를 하면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입니다. 그게 증감 청구는 차임 증감 청구.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7가지 경우예요. 됐죠?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볼까요? 그래서 지금 7억이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경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걸 찾아봅시다. 기억권 볼게요. 을이 점포를 인도받은 날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뭐죠? 대죠. 되니까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적용되죠. 니은번 을이 대항력권을 갖춘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은
방금 봤던 대권 3기, 표준 요구, 코로나 증감 청구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우자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하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이런 경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7억 원이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예요. 6번 볼까요?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쭉 보세요. 집합 제한 조치 있죠?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코로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폐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용되는 것은 기업과 디귿번이겠네요. 네, 됐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도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주 기출이 잘 되죠.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두 문자를. 답은 2021년 2월 1일 날 서울시죠. 이번에는 9억이죠. 위치한 을 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변환을 시켜야죠. 500 곱하기 100 해서 5억이 됩니다. 그 5억을 이 보증금과 합산하면 10억짜리잖아요. 전체가. 근데 서울시는 보증금 기준금액이 9억 원이죠. 그러니까 초과하는 경우니까 원칙적으로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나요? 갑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답니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죠. 예, 기억 볼게요.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확정일자가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선 변제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적용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원칙적으로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적용되나요? 안 되죠. 왜 그러죠? 적용되는 것은 뭐가 있죠? 대권, 3기, 표준, 요구, 코로나, 증감 청구잖아요. 근데 지금 우자는 없어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니은 볼게요.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갱신 요구는 여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요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지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적용이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함정을 봤는데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을 했어요. 즉 임차인이 파손을 했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왜 맞냐면 결과적으로 맞는 지문인데 즉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라도 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중과실 파손이 어떤 경우죠? 갱신의 거절 사유가 되는 겁니다.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과실로 파손하더라도. 그리고 을은 중과실을 이유로 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구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디귿 볼게요.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에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연체 차임은 승계되나요? 승계 안 되죠. 그래서 바뀐 소유자 병이 아니라 기존의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인데 이때 이제 이 니은 지문에 대해서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제일 처음에 안 하고 틀린 지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일 처음에는 디귿을 이 3번을 정답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니은도 맞는 지문이라고 해서 정답 없음 처리하면서 전부 다 맞는 걸로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예, 3번 문제 볼게요. 을은 갑 소유의 X상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지금 이런 경우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요.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을이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업자 등록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항 요건이 상실된 상태죠. 우리 판례는 이 대항 요건에 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대항 요건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라고 하죠. 등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폐업을 해요. 그러면 존속 요건 상실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효력이 없죠. 제3자에 대해서. 니은번 볼게요. 을이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니은번 질문이 약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렇게 이 상황에서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효력이 상실되죠. 대항 요건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개업을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그러죠. 제일 처음부터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이 경우에는 틀린 지문이 될 텐데, 그런 어떤 제한사항이 없고 그냥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개업했을 때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3번 문제에 부합하는 거잖아요. 효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죠? 디귿번,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운영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그죠? 효력이 유지되죠. 왜 그러죠?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인도를 받고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병이 받아야 합니다. 전차인이. 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지문에서 보면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했죠?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이 4번 이것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복수 정답으로 했죠. 왜 그러냐면 이 니은번이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틀린 지문으로 봐서 2번과 이게 4번을 복수 정답 처리하였습니다. 예,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정보 제공 요구할 때 체결하는 자는, 아시겠나요? 이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방금 봤던 것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문제랑 이렇게 법조문을 묻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런 경우는 법조문을 정확히 아셔야겠죠? 네, 틀린 지문이에요. 2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어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맞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다. 이게 뭐죠?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할 때 갱신 거절 사유죠.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죠?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틀렸죠. 왜 틀렸죠? 10년입니다. 10년 내에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4번. 임대차가 종료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무서가 아니라 법원이에요. 등기 관련 사무는 법원 관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제 통보가 있으면 즉시 해제 요력이 발생한다. 한번 볼까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어요. 묵시적 갱신 인정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상태에서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임법은. 주임법은 2년이었죠. 1년의 적용을 받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1년에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는데 해지 통보가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왜 그러죠? 3개월 후에 3월이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포인트고,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 못 합니다. 즉 임차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5번은 틀렸죠. 답은 2번 말씀드렸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건 틀렸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확정일자는 언제 필요하죠?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2번 질문.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상가 건물이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게 영업용 상가 건물이어야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지 그 상가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거 틀렸죠? 주임법에서는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상임법은 이걸 다 1로 바꿔야 합니다. 기간을 안 정했거나 아니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러면 1년으로 보는 거예요. 틀렸죠? 4번 질문.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왜 틀렸죠? 이것도 주임법에서는 2기인데 상임법에서는 이게 3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것도 틀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 되도록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뒀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이 기산점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2번입니다. 답은. 네, 6번. 갑이 2017년 2월 10일 날 을소유의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에 임차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이걸 수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에 잘 안 맞아서 지금 상황에 안 맞아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읽어볼게요. 갑이 2024년 2월 10일 을 소유의 X상 건물을 을로부터 서울에서, 지금 서울이죠,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상임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서울은 보증 기준 금액이 얼마죠? 9억이죠? 그것만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9억보다 현재 초과한 경우니까 원칙적으로 상임법이 적용이 안 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두 문자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1번 질문 볼게요.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대권 3기 표준 요구죠. 즉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상관없이. 이 경우에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즉 적용되니까 이 조문이. 2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뭐죠? 지금 임대차 기간에 관련된 조문이죠. 근데 이 금액에 상관없이,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대권, 3기, 표준, 요구, 코로나, 증감 청구라고 했잖아요. 7가지 사유인데 지금 임대차 기간은 이렇게 이 내용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을이 누구죠? 을이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렇게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기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상임법에서는 이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하지만 임차인은 그것보다 적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있잖아요. 그 조문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왜? 10억이기 때문에 상인법에 이 조문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을도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임대인도. 아시겠나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3번.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계약갱신 요구권, 요구 적용되는 경우잖아요. 1번, 3번 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갑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0억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인법을 적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할 수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5번.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다. 이건 우선 변제권 관련 내용이죠. 우선 변제권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틀렸죠? 답은 5번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임대인이 원칙적으로 이 을이 떠나려는 사람이에요. 임차인. 이 떠나려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해 오면 당연히 을의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인법에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병과의 계약을, 즉 을이 이제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하는 것을 갑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상인법에서는. 기억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틀렸죠. 이런 조문이 있는데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을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것은 6개월일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대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거절해야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을 했대요. 지금 이 병은 을이 주선한 사람이죠. 근데 그 전에, 이런 병이 일어난 사람이 있기 전에 정이라는 사람과 갑이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정이 을에게 보증금을 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병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갑 입장에서는 병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 갑은 당연히 계약 체결 거절해야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을 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겠죠.